네, 안녕하세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또 낯설죠. 이 효율적 시장 이론인데요. 이 효율적 시장도 이 지속적으로 좀 시험에 나오는 편이고 또 이제 계산 문제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정보 비용을 구하는 건데 나중에 계산 문제 특강에서 한번 짚어보면 별것도 없어요. 한번 공부해 보죠. 이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뭐냐?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떤 정보가 공개되면 즉시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거예요. 즉시 정확하게 반영되는 시장이다. 예를 들어 봐라. 예컨대 어떤 지역이 개발된다라는 정보가 오늘 공개됐다. 그러면 오늘 삽질을 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정보가 공개되자마자 가격이 바로 올라간다 그 이야기죠. 아직 개발 안 했는데 그런 걸 무슨 시장이라고 그런다고요? 효율적 시장이다. 정보 효율성이에요. 이런 효율적 시장은 파머라고 하는 미국 학자가 주식 시장을 연구하면서 만들어낸 가설인데 여기는 세 가지 종류로 설명했어요. 약성 효율적 시장과 준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딱 봤을 때 이름 보니까 약성은 효율성이 좀 약해 보이죠. 준강성은 강성에 준하니까 두 번째는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럼 가장 강한 건 누구냐? 강성이겠죠. 그런 느낌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자, 약성윤리적 시장이죠. 약성윤리적 시장이란 과거 정보가 현재 부동산의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이다. 이게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정보가 현재 시장에 반영됐다는 이야기는 정보가 공개가 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가격이 올라간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과거 자료를 토대로 시장 가치 변동을 분석하는 것 이런 걸 기술적 분석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추세 분석이라 그러는데 기술적 분석이라 한다. 이 약성인력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해봐야 초과 수익은 없다. 왜냐? 과거 자료를 백날 분석해봐야 이미 가격은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초과 수익은 남보다 싸게 사가지고 제값에 팔아야 초과 수익인데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초과 수익이 불가능하다. 그럼 이제 준강성은 뭐냐? 준강성. 강성이 준한다고 이야기인데 중간성 윤리적 시장이란 현재 공개되는 모든 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부동산의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과거 정보는 물론이고 현재 공개가 되면 그 즉시 가격을 올린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이건 부동산 시장이건 준강성 정도의 효율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2번, 자,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시장 가치 변동을 분석하는 걸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 해요. 베이직 어널리시스, 기본적 분석. 그런데 중강성 윤리 시장에서는 이러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수익이 없다. 그러니까 과거 정보나 현재 정보를 백날 따져봐도 초과 수익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강성은 뭐냐, 강성. 이거는 가장 효율성이 높은 시장이죠. 그래서 강성유력 시장은 과거건, 현재건, 아니면 미래, 앞으로건 모든 정보가 부동산 가격에 완전히 반영되는 시장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런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아니 공개가 안 된 정보가 이미 가격을 올렸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학자의 생각일 뿐이지. 그러므로 강성유력 시장은 약성 그리고 중강성유력 시장 가설을 모두 포함한다. 왜냐? 반영되는 정보가 가장 많으니까. 2번, 자, 강성인력 시장에서는 어느 누가 어떤 정보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미 모든 정보가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다른 사람보다 우선 정보를 획득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초과 이윤을 획득할 방법이 전혀 없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리해 보면 간단해요. 이 표 정도만 이해하면은 무조건 이건 맞출 수 있는데, 약성, 중강성, 강성이죠. 자, 반영된 정보는 N은 과거, 중강성은 과거나 현재 정보죠. 그다음에 강성은 모든 정보죠. 그다음에 이제 분석 수단인데 약성은 고로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수익은 없어. 과거 정보로는 정상 이유는 다 있고 완전 경제 시장은 정상 이유는 있으니까. 자, 중강성이죠. 과거나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걸 기본적 분석이라고 했죠. 고로 과거나 현재 정보를 분석해서는 초과 수익은
없어. X죠. 정상이윤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럼 강성은 모든 정보가 같이 반영되어 있죠. 그러니까 분석 자체가 의미가 없어. 왜? 분석해봐야 초과 수익이 없으니까. 바로 모든 정보, 어떤 정보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초과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뒤집어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뒤집어서 거꾸로. 자, 그러면 현실의 시장이 준강성이라면 여기서 초과 이윤을 얻을 방법이 있느냐? 있지요. 어떨 때냐? 남들이 과거나 현재 정보밖에 모를 때 나는 아직 공개가 안 된 미래 정보를 알고 있다면 초과 수익이 있다 그 이야기죠. 이와 똑같이 약성은 남들은 과거 정보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내가 현재 정보나 아직 공개가 안 된 개발 정보, 미래 정보를 알고 있다면 초과 수익이 있을 수가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봐야 되고 강성은요. 모든 정보가 시장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니까 어떤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초과 수익이 절대로 없죠. 반대로 강성윤리적 시장은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으니까 어떤 정보를 분석한다 하더라도 정상 이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정상 이윤은 항상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표정도를 잘 기억하시고 아까 포함관계 잠깐 읽어봤죠. 이 반영되는 정보로 봤을 때 약성은 중강성에 포함되죠. 포함. 약성과 중강성은 강성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다음으로 이 할당효율적 시장은 정보의 효율성이 아니고요. 배분적 효율성이에요. 자원이 어떻게 배분되냐 그 이야기인데 개념이 좀 어렵죠. 자, 부동산 시장과 다른 투자 대안을 주식 시장이라고 보자고. 부동산과 주식을 고려했을 때 자원의 할당이 수익률이 균등해지도록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을 말한다. 그러니까 부동산과 주식 시장의 수익률이 균등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할당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동일한 시장이므로 정보를 이용한 초과 이윤은 획득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수익률이 똑같아지도록 자원이 배분된 시장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은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을 획득할 방법이 아예 없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왜 그러느냐? 자, 예컨대 여기가 부동산이고 여기가 주식이라 보자. 자, 부동산이 15%고 주식이 10%다.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돈 1000조가 주로 부동산으로 흘러가겠죠. 왜?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럼 부동산을 많이 사면 살수록 부동산 가격이 비싸지죠? 비싸게 사면 수익률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져. 그래서 결국 15%가 14, 13, 12, 11, 10. 그래서 주식시장과 수익률이 똑같아져. 그러면 더 이상 돈이 안 와요. 거꾸로 주식이 높다 그러면 주식으로 돈이 가겠죠? 그럼 주가가 올라가고 너무 비싸게 사면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살 때는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자원이, 돈이 양시장에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면 양시장의 수익률은 동적 균형, 항상 균등할 수밖에 없다. 그게 할당효율적이에요. 물론 현실에서는 자원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배분되지는 않죠. 만일 이론적이라면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제 시험에서 좀 써먹는 거는 역시 이건데, 자, 불안정 경쟁 시장과 할당효율적 시장이다 했는데, 이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효율적 시장이 된다. 왜냐? 정보가 완전하니까. 그러나 불안정 경쟁 시장은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할당효율적 시장이 완전 경쟁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뭔 말이냐? 완전 경쟁은 할당효율이 돼. 반대로 할당효율이 완전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틀린 거예요. 왜냐? 할당효율 시장은 완전한 시장도 있고 불완전할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반대가 안 된다는 걸 주의하시고 2번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정보 비용이 있다. 그 이야기는 불완전하다는 이야기겠죠. 이거는 이미 저번 시간에 공부했고 3번 불완전 경쟁 시장에 발생하는 초과 이윤과 그 초과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들어가는 기회비용이 똑같다면 불안정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일 수가 있다 그랬죠. 자, 그러므로 심지어 가장 불안전한 독점 시장도 독점을 획득하기 위해 지불하는 기회비용이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다면 독점 시장도 할당 효율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4번. 자, 부동산 시장의 특정 투자자가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고, 부동산 투기가 성립되는 이유도 시장이 불안전해서가 아니에요. 불안전해서가 아니고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니까. 즉,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음에 5번. 결국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동일한 이익을 얻기 위한 정보 비용을 소수의 투자자가 다른 사람보다 싸게 획득하여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시장의 종류인데요. 자, 이게 완전 경쟁 시장하고 불안정 경쟁 시장이죠. 그럴 때 완전 경쟁 시장은 초과 수익 뭐 절대로 없어요. 아까 시장의 개념에서 이미 이야기 드렸고 정보 비용도 없죠. 그러니까 진짜로 남기는 돈 초과 이윤이 없어요. 바로 완전 경쟁은 항상 할당 효율적이다. 자, 그렇지만 불안정 경쟁 시장도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초과 수익하고 이걸 얻기 위한 정보 비용이 똑같다면 결국 실제로 버는 돈은 없죠. 그럴 때는 초과 이윤이 없으니까 할당 효율적이다 그 이야기죠. 그러므로 완전 경쟁은 할당 효율적이다 맞는 이야기인데 할당 효율적 시장은 무조건 완전 경쟁이다 그러면 안 돼. 왜냐? 불안전한 시장도 있으니까. 어떤 소수의 투자자가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우수한 정보예요. 남들은 1,000만 원 줘야 되죠. 그런데 자기 혼자 싸게 10만 원에 얻었어. 그러면 이거는 초과 이윤이 생기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죠. 심지어 독점 시장마저도 할당 효율적이 될 때가 있죠. 불안전 시장만이 아니고. 그런데 아까 5번처럼 남보다 싸게 얻는다 그러면 할당 효율적이 될 수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여러분 이 정보 비용을 구하는 거는 계산 문제로 좀 나오죠. 전형적인 문제인데 이거는 계산 문제 특강할 때 우리가 보시기로 하자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좀 쉬셨다가 자 주택시장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